정몽규의 축구협회는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출전을 실패하게 한 주범입니다. 결국 정몽규의 황당한 고집으로 클리스만과 황선홍, 홍명보로 이어지는 좌충우돌 엉망진창 대표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는 한국 축구가 출전하지 않았는데 최근 정몽규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최태원의 핸드볼과 정희선의 양궁에 이어 SK텔레콤의 펜싱과 하나그룹의 사격과 계속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몽규가 푼돈을 지원하고는 축구협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한국 축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메달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었던 그룹과 회장들의 후원이 화제가 되면서 정몽규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도 못했는데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입니다. 올림픽에서 연일 메달 소식을 전하고 있는 양궁과 사격, 펜싱 대표팀에 지원하고 있는 후원사들의 후원 금액과 엄청난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몽규는 거의 날강도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정몽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공을 세운 정몽준 회장에 이어 축구협회장을 날로 먹었습니다. 이후 정몽규는 정몽준의 공로에 기대어 축구협회장이 된 후에 지난 2018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4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몽규가 출연한 사재는 약 3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정몽규 회장 개인 돈이 아닌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나온 법인 출연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몽규가 2022년까지 오너로 몸담았던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5억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20억 원, 2019년 20억 원 등 55억 원 가량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정몽규는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와 공식 파트너로 후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회장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매년 300억 원이었고 2022년부터는 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축구협회에 들어간 정부 재원은 정부 보조금 1,809억 원, 복표 수익 2,058억 원으로 총 3,867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11년째 3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계속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목표 5개를 뛰어넘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후원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핸드볼 회장을 맡은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핸드볼과 펜싱 등 비인기 종목을 꾸준히 후원해왔습니다. 핸드볼은 금메달 2개 등 총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딴 종목이지만 올림픽 기간 반짝 인기로 추운 데서 하는 핸드볼이라는 의미로 한대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최태원은 2008년 핸드볼 협회장에 취임한 후 434억 원 규모의 핸드볼 전용구장을 설립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최태원이 매년 핸드볼 협회에 후원하는 금액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이기도 했던 최태원은 남자팀인 SK오크스, 여자팀인 SK슈가글라이더즈를 창단해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양성해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은 지난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은 후 20여 년간 300억 원을 후원해왔습니다. 지난 28일 10연패의 위험을 차지한 양궁은 정희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아 13년 동안 재직했다가 2005년부터 아들인 정희선이 다시 회장을 맡아서 대를 이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양궁협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지원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궁계에서 파벌 싸움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한 선수 발탁 문제가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직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선수들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스포츠 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을 선수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메달권 선수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데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양궁대회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신설하고 동시에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대회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궁에 현대차그룹의 정희선 회장이 있다면 벌써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사격에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2023년 대한사격연맹 회장사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사격을 위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격 마니아로 알려진 김승현과 하나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격계를 지원해왔습니다. 2001년 하나갤러리아 사격단을 창단했고 2002년 6월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를 맡아 지난해 말까지 유지해왔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격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2008년부터는 국내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하나회장배 전국 사격대회를 매년 열어왔습니다.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 은메달을 차지한 오혜진, 김혜지, 경기 첫날 혼성 은메달을 따낸 박하준, 금지연 모두 이 대회를 통해 사격계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나그룹의 끊임없는 후원을 받고 있는 대한사격연맹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경기가 열리는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를 사전답사해 VR 기기로 경기장 곳곳을 찍어왔습니다. 출입구부터 사로로 이어지는 동선부터 화장실 위치, 조명 각도 등을 세세하게 VR로 재현해 선수들이 한국에서부터 경기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국제사격장을 현수막부터 바닥 색깔까지 올림픽 결선이 펼쳐질 사격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진천사격장 조명도 샤토르 사격장과 맞추는 등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지었습니다. 하나그룹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을 겨울에도 따뜻한 나라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종이 표적지가 아닌 전자 표적으로 훈련해야 성적이 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 지원까지 세심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펜싱도 SK텔레콤의 엄청난 지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오상욱은 지난 28일 한국 남자 사브르 역사상 최초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로 한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1일에는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오상욱의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12년 런던, 2021년 열린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펜싱이 단일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12년 런던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 펜싱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하며 2003년부터 펜싱을 지원해온 SK텔레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고서 20년 동안 한국 펜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을 시작으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신원철 전 SK에너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까지 한국 펜싱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한펜싱협회 등을 통해 지원한 누적 금액만 약 3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국내에서 SK텔레콤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를 열면서 한국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경기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출전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국제펜싱연맹 월드컵과 국제 그랑프리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인원과 기간을 늘려왔습니다.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과 끊임없이 경기를 펼치는 것만큼 더 좋은 훈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리 현지에는 훈련 파트너 선수단 7명 등 별도 전담팀을 파견했습니다. 전력 분석관을 증원해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의무 트레이너 2명을 파견해 24시간 내내 선수 컨디션을 관리했습니다.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고 축구협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원, 정희선, 김승현처럼 지원했다면 한국 축구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축구가 이렇게 고생하다니 안타깝습니다.